그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폭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기들 입맛대로 다시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할 힘을 잃었을 때 그들은 대개 자신들에게 남은 유일한 도구인 인식의 조작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치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우 깊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투사를 반영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떠넘기는 행위 말입니다. 이 경우 당신은 그들 스스로 직면하기 거부했던 자신들의 내면을 투영하는 도화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가 얼마나 순식간에 퍼져나갔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없었고 당신의 입장에 대한 진심 어린 궁금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엔 조급함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하기도 전에 당신을 규정지으려는 거의 필사적인 욕구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제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모호함은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왜곡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그들이 쌓아올린 환상은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단순화하고 깎아내리고 복잡한 내면을 가진 한 인간을 자신들에게 매우 편리한 역할인 악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악역으로 몰렸다는 것이 항상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독립적이라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순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역학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당신 자신은 갉아먹는 그 억압적인 역할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을 둘러싼 시스템은 도전을 받았을 때 의례 보이는 반응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질서를 깬 사람을 문제아로 낙인 찍은 것이죠. 그 순간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그토록 헛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이미 미끼로 선택해버린 거짓된 이야기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여진 이야기는 논리로 깨기가 기적에 가까울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을 명확히 꿰뚫어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비난을 내면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왜곡된 시선에 기대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피어납니다. 바로 초연함입니다. 그들이 억측과 반쪽짜리 진실로 공기를 채우느라 바쁠 때 당신이 거짓된 이야기로부터 초연해진다면 그들이 훔치려 했던 단 한 가지, 즉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싸움이 당신의 목소리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싸움들은 당신을 끝없는 반응의 늪에 빠뜨리고 이성을 유지할 수 없는 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절제입니다. 그것은 혼란 속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거부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에너지는 내면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비난을 맹목적으로 흡수하는 대신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고통만 느끼는 대신 그들 행동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알아차림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진정한 강인함이 탄생합니다. 칼 융은 내면의 세계를 마주하는 것의 중요성, 즉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무의식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내면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이야기를 통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당신의 침묵은 바로 그 내면의 굳건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기반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선,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 보지 못했던 맹점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뼈아픈 정직함을 요구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거대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시끄럽게 반응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방어하고 해명하고 어쩌면 절망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도리어 당신과의 아득한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감은 그들의 통제력을 단숨에 앗아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쉽게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당신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게 되면
당신은 조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며 그들이 그토록 의존했던 권력의 구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단단한 수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보였던 것은 현실에서는 전략적인 인내였습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듬고 강하게 단련하며 자신의 진실을 확신하기 위해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대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수록 당신의 존재감 그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압박 속에서 내뱉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예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침묵 속에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난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는 속도입니다. 어떤 이들이 주저없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일말의 의심조차 없이 거짓된 이야기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한 반응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아주 본질적인 밑바닥을 폭로합니다. 진정한 의리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의리는 편의와 감정,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에 가볍게 들러붙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쓰라린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당신 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에게 편안하게 맞춰진 특정 버전의 당신과 함께했던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 틀을 벗어난 순간 당신이 예측하기 어렵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며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의 지지는 약해졌습니다. 당신이 나쁜 쪽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부여한 역할에 당신이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그들과의 유대감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면의 줏대가 부족한 사람들은 종종 방 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자신의 판단을 외주줍니다. 그들은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 그저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어떤 이야기를 흡수하고 나면 마치 그것이 자신이 직접 발견한 진실인 양 맹렬히 방어합니다. 이런 순간에 겪는 배신감이 그토록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거짓을 믿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은 채 그렇게 가볍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를 상실로 여기는 대신 당신은 이를 진실이 드러나는 숭고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의리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온함, 편안함, 그리고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요구합니다. 약간의 긴장감만 나타나도 그것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 균열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리가 무조건적인 동조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의리는 분별력, 상황이 불편해지더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그 기꺼운 의지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새롭게 재조정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관계에 마음을 쏟는 일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와 진정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진실 속에 홀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진실 곁에 서 있으면서 오해를 받을 때 시간의 흐름은 뼛속 깊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왜곡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동안 시간은 개입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무심하고 끔찍할 만큼 느리게 흘러갑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앞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해명하고 바로잡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억지로라도 진실을 들이밀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조급함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고유의 방식에 맞춰 흐릅니다. 말이 다급하게 처리하려던 것들을 시간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패턴을 관찰합니다. 모순을 발가벗깁니다. 주장이 아닌 행동이 차곡차곡 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행동들은 당신에 대해 지어낸 거짓 이야기들과 정면으로 모순되기 시작합니다. 날 선대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과 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 사이의 격차는 어느 순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립니다. 절제가 이토록 강력한 수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려는 충동을 억누를 때 당신은 현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작된 인식과 달리 현실은 영원히 통제하고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거짓된 이야기를 믿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편견과 일치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한 비난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당신의 반듯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설명하기 힘든 묘한 불협화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 순간이 인지적 긴장감이 그들의 환상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된 믿음을 영원히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과 정반대되는 일관된 증거에 직면했을 때 마침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며 그 전환은 결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요하고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저기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작은 의심들이 피어나며 마침내 거짓된 이야기 전체가 산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진실은 힘을 발휘하기 위해 굳이 공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헐떡이며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관성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상을 유지하느라 스스로를 갉아먹고 기진맥진할 때 당신은 진실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단단한 안정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진실이 밝혀지는데 왜 이리 오랜 시간이 걸리냐고 묻는 대신 진실이 제 몫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줄 인내심이 내게 있는지를 묻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결국 진실은 당신을 변호하기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모두의 진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아주 조용히, 꾸준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거짓말이나 모함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위대한 당신만의 삶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성장에 투자된 에너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파괴에 쏟아부은 에너지는 결국 제풀에 지쳐 소멸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이 불균형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 쏟는 그 악의적인 노력을 봅니다. 그들이 끄는 사람들의 관심, 그들이 얻는 듯한 알량한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 동안 당신의 성장은 침묵 속에서 쏟아지는 박수갈채도 없이 당장의 인정도 없이 외롭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의 심리적 발달은 결코 화려한 구경거리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현실로 나타나기 전 깊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뼈를 깎는 과정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외부의 기대나 타인이 강요한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을 뜻하며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시련이 바로 당신을 이 위대한 과정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발가벗겨졌고 익숙했던 지지와 멀어졌지만 그 대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의해야만 하는 필연성입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탈바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들의 시선을 조작하는데 여전히 집착하고 있을 때 당신은 진짜 현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습관, 당신의 수련, 당신의 나아갈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당신은 뜬소문이나 타인의 얄팍한 의견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 삶의 가장 견고한 영역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은 향상되었고 한계선은 단단해졌으며 시야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떠벌릴 필요도 없이 서서히 당신의 현실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역학관계가 뒤집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과라는 것은 조작된 말이나 소문으로는 결코 덮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간극을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떠들어댔던 거짓말과 당신이 실제로 이루어낸 위대한 모습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때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그 똑같은 이야기는 마침내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대한 반발심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초점이 억울함을 푸는 것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웅장하게 짓는 것으로 옮겨갔을 때 당신은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서 빠져나와 그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찬란한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치 필연처럼 그 구도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처럼 요란한 방식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고요하고 우아한 역전입니다. 한때 그들을 드높여 주었던 거짓된 이야기는 부식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덮어 씌운 오명은
압도적인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흔적 없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형세가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것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붕괴되었던 균형이 스스로를 바로잡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어떤 거짓된 구조물도 영원히 스스로를 지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보수공사, 끊임없는 에너지 소모, 끊임없는 맹목적 동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모순들이 수면 위로 솟구칩니다. 말과 다른 행동이 그들의 추악한 의도를 발가벗깁니다. 그렇게도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이 뼈아픈 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현실 자체가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서 있는 위치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으며 모든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 끔찍한 강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여유로운 거리감이 있고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투명한 명료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당신에게 진정한 힘을 쥐어줍니다. 타인을 짓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힘, 무한히 더 안정적이고 고결한 그 힘을 말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불편한 진실들을 외부로 투사하는 대신 그 어둠을 기꺼이 마주하는 용기를 역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과 그들의 차이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눈부시게 성장하고 내면과 싸워 이기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타인을 헐뜯는 비겁한 투사 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대한 격차는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끝없이 진화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수렁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역할이 뒤바뀌기 시작할 때 그것은 결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락하는 타인을 보며 즐거워하는 천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더 이상 당신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한때 당신을 가두었던 그 거짓된 이야기는 이제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파괴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좁은 틀을 까마득히 뛰어넘어 위대하게 성장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더 이상 형세가 역전되기만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어질 때 그 변화는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타인이 비참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구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애초에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